잇몸뼈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잇몸뼈에 박혀있는 뿌리 부분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스덱입니다. 어떻게 지난번 영상 유익하게 잘 보셨을까요? 이번 편은 댓글로 많이들 질문해주셨던 임플란트를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편도 유익한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임플란트란 무엇이냐? 임플란트란 충치나 잇몸병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잇몸뼈에 나사 모양으로 된 뿌리 부분을 심고 그 위에 치아 모양으로 된 보철물을 얹어서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키는 술식이에요. 따라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빠진 치아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술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빠진 치아 공간으로 양쪽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위쪽에 있는 치아가 저장력에 의해서 아래로 슬슬슬슬 내려오기도 해요. 이러면 아래쪽 잇몸뿐만이 아니라 위쪽의 잇몸까지도 망가지게 되거든요. 또한 이가 빠진 부분의 뼈가 점점점 흡수가 돼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임플란트를 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잇몸뼈는 치아를 잡고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데 치아를 상실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게 되면 잇몸뼈가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로 입술이나 볼 요 바깥쪽부터 흡수가 돼서 얇아지고 높이도 낮아져서 합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뼈가 흡수가 되면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그렇다면 공간을 메꾸기에는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양쪽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로 걸 수도 있는데 이 브릿지는 임플란트가 상용화되기 전에 나와 있던 술식으로 지금은 임플란트가 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브릿지는 가운데 빠진 치아를 보강하기 위해서 앞쪽과 뒤쪽에 있는 치아를 모두 깎아서 한 뭉탱이로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브릿지는 이렇게 묶어 있다 보니까 치실이 들어가지도 않고 관리를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묶여있던 브릿지를 몽땅 뜯어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에요. 최근에는 임플란트 금액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브릿지로 크라운 3개 값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임플란트 금액 자체가 좀 저렴해져서 한 개로 그냥 수복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임플란트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임플란트의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플란트는 세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잇몸뼈에 단단히 박혀지는 나사 모양의 픽스처, 그리고 픽스처 위에 기둥처럼 올라가는 어버트먼트, 지대주라고도 불리고요. 그 지대주 위에 치아의 모양으로 회복시켜주는 크라운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총 세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셨다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잇몸뼈에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픽스처 주변으로 뼈가 융합될 수 있게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짧게 기다릴 수도 있고요. 더 길게 기다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고 기다린 다음에 본을 떠서 어버트먼트 지대주를 올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올리면 임플란트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기간은 잇몸뼈의 상태나 환자분의 구강 내외 상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임플란트 뼈이식이 뭐냐? 임플란트는 나사 모양으로 된 뿌리를 심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잇몸뼈가 부족하게 되면 이 나사 모양의 뿌리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잇몸뼈가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잇몸병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거나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거나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놓쳐서 잇몸뼈가 흡수된 경우 등 잇몸뼈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부족한 뼈의 양은 자가골이나 동종골 또는 합성골 등 뼈를 이용해서 이식하여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 잇몸뼈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잇몸뼈에 박혀있는 뿌리 부분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예전에 외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뿌리 나사 부분이 잇몸뼈에 요만큼만 붙어 있더라도 콘크리트에 철근이 박혀있는 것처럼 아무리 집어 빼려고 해도 절대 안 빠진다. 근데 문제는 잇몸병이죠. 치아 주변에 치주염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임플란트는 내 자연 치아보다 잇몸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고 관리가 안 된다면 잇몸뼈 주변에 뼈가 쭉 녹아내리게 되고 얼마 못 쓰고 임플란트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대개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내 자연 치아와 비슷한 수명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비용까지 투자해서 임플란트를 하신 만큼 더 애정을 갖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편 어떻게 괜찮았을까요? 제가 사실 이번 편에 임플란트로 상담을 오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 편은 좀 다음번으로 좀 다시 기획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 반응이 좋다면 다음 편에서는 임플란트로 상담받으러 오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